여러분, 딱 2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어드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에서 10년간 3만 명의 야간요 환자를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핵심 재료가 마트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로 그 흰 채소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심한 분들은 5번까지 깨어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태호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을 시작하시고 정확히 2주 만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셨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밤을 되찾아드릴 3가지 핵심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지 그 숨겨진 원인을 파헤치겠습니다. 둘째, 왜 하필 무가 야간요의 해결사인지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고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지 정확한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비싼 병원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신장과 방광을 스스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우리 어르신들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통받으시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보이는 법입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의 2024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70세가 넘으면 이 비율은 10명 중 9명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국민질환인 셈입니다. 그런데 왜 젊을 때는 괜찮다가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소변을 참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는 밤에 잠을 자면 이 호르몬이 팍 분비되어서 신장에게 명령합니다. 지금은 주인이 자고 있으니까 소변 생산을 줄여라. 그래서 우리는 밤새 푹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세가 넘어가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치 공장에서 야간 근무자가 하나둘 퇴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장은 밤에도 나처럼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내고 방광은 금방 차버립니다. 결국 뇌에서 화장실 가라는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면 방광 자체의 용량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 500ml까지 담을 수 있던 방광이 60세가 넘으면 300ml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풍선이 오래되면 탄력을 잃고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담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 더 자주 비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방광과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면 점막이 예민해집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살짝만 스쳐도 아픈 것처럼 방광 내벽이 헐어 있으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뇌에서는 꽉 찼다는 거짓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2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가짜 요의입니다. 이 3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러분의 밤잠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몬 부족, 방광 용량 감소, 만성 염증. 이 3중고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화장실과 침대 사이를 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이 쌓이면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0세 이상 5만 명을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2.3배, 뇌졸중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밤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이 쉴 틈이 없이 24시간 고압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치매 발병률도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노폐물 청소 작업이 일어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깨면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됩니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한밤중에 졸린 눈을 비비며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40%가 야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발생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고작 소변 보러 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래도 야간뇨를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체념하고 계실 건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의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무일까요? 수많은 채소 중에서 왜 무가 야간뇨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84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환자를 보고 계신 원로 한의사 송재민 선생님께서는 50년간 무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무를 가리켜 하얀 인삼이라고 부르십니다. 비싼 인삼 못지않은 효능이 있는데 가격은 1,000원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는 오장의 나쁜 기운을 내보내고 몸속에 탁한 것을 씻어낸다. 특히 방광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 소변을 맑게 한다. 수백 년 전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무의 효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에는 이소디오시아네이트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무를 씹을 때 느껴지는 그 알싸한 맛이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소디오시아네이트는 천연 항염증 물질입니다. 방광과 요도에 붙어있는 나쁜 세균을 죽이고 부어있는 점막을 가라앉힙니다. 마치 소독약을 바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항생제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리지만 무의 이 성분은 나쁜 균만 골라서 공격합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방광에 염증이 가라앉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민했던 신경이 진정되면서 소변이 조금 차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가짜 요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벽 2시에 거짓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위장에서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여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위장에 가스가 차면 부풀어 오른 위가 바로 아래에 있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압박을 받은 방광은 용량이 줄어들어 더 자주 소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무의 소화 효소가 이 압박을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에는 칼륨이 적절한 양만큼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무는 다른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의 칼륨이 나트륨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무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를 드실 때 껍질을 두껍게 깎아서 버리십니다. 그런데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비타민C가 2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P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것은 신장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피를 걸러서 소변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 사구체가 약해지고 찢어지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무 껍질의 비타민 P는 이 사구체 혈관을 강화하여 여과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쓰레기로 버리던 그 껍질이 사실은 신장을 살리는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방광의 염증을 잡고 신장의 기능을 도우며 소화까지 챙겨주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하시면 약 없이도 야간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가 좋다는 말만 듣고 아무렇게나 드시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무를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아서 따뜻해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시린 분들이 생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져가는 보일러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신장이 더 약해지고 소변 횟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의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무를 익히거나 말리면 차가운 성질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온한 성질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 장점은 고스란히 살리면서 단점은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무 섭취법이 여러분의 밤을 망치고 어떤 섭취법이 밤을 지켜주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최악의 무 섭취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즉시 고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신장에 독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습관은 노란 단무지와 짠지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절인 무입니다. 짜장면을 드실 때도 김밥을 드실 때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단무지를 집어 드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단무지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무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에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에 고농도의 소금이 들어갑니다. 단무지 4-5조각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을 섭취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혈액 속의 소금 농도를 조절하느라 쉴 새 없이 일합니다. 저녁 식사 때 짠 단무지를 드시면 우리 몸은 혈중소금 농도를 낮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을 찾게 됩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은 밤새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새벽 2시에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저녁 시간에 드시는 생무나 무생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밤은 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양기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잠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운 성질의 생물을 늦은 저녁에 드시면 뱃속이 차가워집니다. 추운 날 밖에 나가면 소변이 더 자주 마려운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뱃속이 차가워지면 방광이 수축하여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차도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생무의 매운맛은 위장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속이 불편하면 숙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자꾸 뒤척이다가 결국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무생채나 쌈무는 반드시 해가 떠 있는 점심시간에 드시고 저녁에는 꼭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설탕에 절인 무효소나 무청 발효액입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무로 효소를 담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효를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막아버립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60대가 넘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설탕 덩어리인 무효소를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은 콩팥을 설탕물에 절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3가지 습관만 버리셔도 야간료의 절반은 잡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여시고 지금 당장 단무지와 절인 무를 치워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밤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만 드시면 무는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무 하나로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100만 원짜리 보약보다 귀한 무 섭취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을 되살리고 밤샘 배뇨를 멈추게 하는 기적의 레시피 첫 번째는 바로 무생강차입니다. 무면 무고 생강이면 생강이지 왜 섞어 마시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황금궁합입니다. 무는 해독과 배출의 왕입니다. 콩팥과 방광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붓기를 빼주는 데는 탁월하지만 성질이 차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양기를 북돋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차가워진 아랫배를 데워주어 방광의 과민성을 진정시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무가 청소부라면 생강은 보일러 수리공입니다. 청소도 하고 보일러도 고쳐야 집이 따뜻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여 마시면 신장의 독소는 빠지고 기능은 되살아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이 되는 무생강차 만드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지 준비되셨나요? 먼저 재료를 준비합니다. 중간 크기 무 반 개, 엄지손가락만 한 생강 한 톨, 그리고 대추 5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를 절대로 껍질째 사용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비타민C가 2배 이상 많고 신장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비타민 P 성분이 풍부합니다. 수세미로 흙만 깨끗이 털어내시고 껍질은 절대 깎지 마십시오. 무는 깍둑썰기나 나박썰기로 얇게 썰어주십시오. 너무 두껍게 썰면 유효 성분이 우러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강은 편으로 썰어주시는데 위장이 약해서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생강량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대추는 씨를 빼지 않고 통째로 넣거나 칼집을 내어 넣습니다. 대추는 무와 생강의 강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밤에 잠이 잘 오게 하는 천연 신경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야간뇨로 인한 불면증 해결에 대추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40분 이상 은근하게 달여주십시오. 40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디오시아네이트는 열을 가하면 휘발되면서 성질이 변합니다. 충분히 끓여주어야 신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해독하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물의 양이 반 정도로 줄어들고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푹 끓이시면 완성입니다. 색깔이 황금빛으로 우러나면 잘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무생강차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시간은 점심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차처럼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수분이니까 잠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섭취를 마치시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신 뒤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이것을 수분 섭취 마감 시간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꾸준히 일주일만 드셔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들기름 무나물입니다. 이것은 밥 반찬으로 드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합니다. 무와 들기름이 만나면 무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지고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무의 쓴맛을 감싸주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를 채 썰어서 달궈진 팬에 넣고 들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볶아주십시오. 이때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다시마 육수를 조금 부어서 자작하게 익혀주시면 감칠맛이 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무가 완전히 익어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시고 마지막에 통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무가 투명하게 변하면 잘 익은 것입니다. 이렇게 익힌 무는 차가운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성질로 변합니다. 이 반찬을 저녁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소화도 잘 되고 밤새 속이 편안하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꿀잠을 자게 도와줄 것입니다. 저녁마다 작은 종지에 한 접시씩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조금 특별한 것인데요. 바로 말린 무차입니다. 흔히 무말랭이라고 부르죠. 무를 햇볕에 말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영양 성분이 10배 이상 농축됩니다. 특히 칼슘은 생무보다 20배 이상 늘어나 뼈 건강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말랭이의 가장 큰 장점은 성질이 훨씬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생무보다 온성이 강해져서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속이 냉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말리셔도 좋고 시중에서 파는 무말랭이를 사셔도 됩니다. 단시판 제품을 사실 때는 표백제나 첨가물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재료명에 무 외에 다른 것이 적혀 있으면 피하십시오. 잘 말린 무말랭이 한 줌을 마른 팬에 넣고 약불에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덮어주십시오. 기름 없이 마른 팬에서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덮어주면 구수한 맛이 살아나고 영양 성분이 더 잘 우러납니다. 덮은 무말랭이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보리차처럼 수시로 마시면 됩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맛이 일품이라 물 대신 마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의 소화도 도와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번갈아 가며 실천하시면 무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 하나로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 조절이 엄격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무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만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신장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이 무를 드실 때는 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었다가 칼륨을 뺀 후 조리하시거나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낸 뒤에 조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에 담그면 칼륨의 30%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나 단순한 야간요 증상만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알려드린 무생강차와 들기름, 무나물 그리고 말린 무차가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를 어떻게 조리해 먹어야 신장에 좋은지 그 핵심 비법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수도 혼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무도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로 폭발하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상극 음식도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와 천생연분인 첫 번째 짝꿍은 바로 검은콩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검은콩을 신장의 곡식이라고 부릅니다. 검은색 음식은 한의학에서 신장을 보한다고 봅니다. 무가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검은콩은 빠져나간 전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생강차를 드실 때 삶은 검은콩을 서너 알 함께 드셔보십시오. 신장의 여과 기능이 좋아지면서 소변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생김새가 뇌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도 좋지만 신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호두가 신장의 양기를 보충하여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한다고 봅니다. 특히 밤에 소변이 잦으신 분들은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호두를 하루에 2~3알씩 꾸준히 드시면 허약해진 신장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 소변을 참는 힘이 길러집니다. 무나물을 드실 때 호두를 잘게 부수어 함께 볶으시면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궁합도 맞습니다. 세 번째로 무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폐와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폐와 신장은 금수상생이라고 하여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폐가 좋아지면 신장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무생강차를 끓이실 때 도라지를 함께 넣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무의 해독 작용을 강화시켜 줍니다. 특히 가래가 끓거나 목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이제 반대로 무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근도 몸에 좋고 무도 몸에 좋은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C가 당근과 만나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무를 먹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비타민C를 통한 혈관 강화와 항산화 효과인데 당근과 섞이면 그 효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두 가지를 꼭 같이 드셔야 한다면 식초를 살짝 뿌려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와 인삼입니다. 인삼이 좋다고 해서 무생강차에 인삼까지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효를 서로 상쇄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무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성질이 있고 인삼은 기운을 위로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둘 다 효과를 못 보게 됩니다. 마치 위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낭비하고 제자리입니다. 인삼을 드시고 싶으시면 무를 드시는 시간과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와 함께 먹는 찬 음료입니다. 무생강차를 따뜻하게 드셔야 하는데 무나물을 드시면서 찬물이나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데운 신장이 다시 차가워지면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식사 중에도 가급적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제 무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작은 지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과가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제 구독자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태호 선생님은 퇴직 후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젊을 때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65세를 넘기면서부터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 신호 때문에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하룻밤에 무려 4번에서 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셨습니다. 깊은 잠을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셨습니다. 낮에도 꾸벅꾸벅 졸다가 중요한 약속을 놓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립선 약도 드셔보셨지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변비가 심해지는 부작용 때문에 꾸준히 드시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각방을 쓴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소리에 부인도 잠을 설치시니까 미안해서 스스로 방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앞서 알려드린 무생강차 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무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저녁 반찬에서 즐겨 드시던 짠 젓갈과 단무지를 치우는 것, 딱 2가지였습니다. 처음 3일간은 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을 채우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와 4시에 어김없이 울리던 거짓 배뇨 신호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에 5번 깨던 것이 3번으로, 다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2주가 지났을 때 저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자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태호 선생님은 지금도 꾸준히 무생강차를 드시고 계십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화장실 횟수가 많아야 한 번 정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하루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인과도 다시 같은 방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동네 공원까지 걸어가실 정도로 체력도 좋아지셨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기적 아닙니까 하고 감사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마법 같은 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가방광의 염증을 잡아주고 생강이 차가워진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워주어 나타난 지극히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김태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김태호 선생님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방대한 내용을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간단한 3가지 핵심 수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수칙은 비우기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노란 단무지와 짠지, 그리고 맵고 차가운 무생채를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어 지금 당장 치워주십시오. 이것들은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붓게 만들고 밤새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드는 소변 유도제입니다. 밥상에서 이 독소들을 비워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바꾸기입니다. 평소 습관처럼 마시던 차가운 생수나 커피 대신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무생강차나 구수한 무말랭이차로 물을 바꾸십시오. 맹물은 그냥 신장을 통과하지만 무차는 신장의 필터를 청소해줍니다. 단,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느긋하게 한 잔을 즐기시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마감하시는 것을 꼭 지키십시오. 이 3시간의 공복이 여러분의 방광을 쉴 수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수칙은 덮이기입니다. 신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손을 비벼서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허리 뒤쪽 콩팥자리를 50번 정도 문질러 주십시오. 콩팥자리는 허리 양쪽에 손을 대면 느껴지는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경락이 발바닥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발과 허리가 따뜻해지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빨라져 밤새 소변을 농축하는 힘이 강력해집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우기, 바꾸기, 덮이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작심 3일이 되어도 좋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물을 먹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심코 지나쳤던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한 신장을 스스로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바쁩니다. 한 환자당 진료 시간이 3분도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매일 여러분이 드시는 밥상 위의 음식만큼 강력하게 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늘 배운 무생강차 한 잔, 저녁 식탁에서 치워버린 짠 단무지 한 조각이 10년 뒤 여러분이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을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웃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마트로 가셔서 무 1개를 사십시오. 1,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랑해 주십시오. 혹시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친구분이나 부모님이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분의 남은 인생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는 밤새 숙면을 도와주는 검은콩 활용법에 대한 영상으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